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5월 27일 오늘의 마감 증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경우 오늘 0.98 뭐야 이제 0.98%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가량, 기관이 한 5,500억 가량 매수를 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마감이 되었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는 0.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상반되게 1,500억 가량 매도를 했고 기관이 600억 가량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적었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갭이 발생이 된 정도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외국인의 매도세에 힘입어 조금 이제 상승분 갭에 대한 상승 내용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는 상승분을 지켜주면서 갭에 대한 내용을 지켜주면서 보다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증시에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기 침체에 대한 현실화느냐 혹은 우려감일 뿐이겠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조금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은 현실화를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현실로 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전문가분들도 사실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뭐랄까 해당 지표를 가지고 진행 척도를 확인하는 게 경제 지표들이죠. 경제 지표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지표를 가지고 뭐 물가에 대한 내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뭐 경기 침체에 관한 내용, 뭐 고용에 관한 내용,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따지고 실질적인 경제 회복 속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잘 챙겨보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도 굉장히 주식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조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일단은 5월 달에 있어가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가 좀 대거 발표됩니다.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지수를 가지고 경기가 확장되고 있느냐, 경기가 수축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조금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유럽의 5월 소비자 기대 지수, 뭐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굉장히 한국도 이제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에 대한 내용, 수출입 동향에 대한 내용, 뭐 제조업 수주에 대한 내용,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월 말, 월 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 경제 지표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 증시가 다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게 나오네. 또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경기 침체의 농도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하고 불확실성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확실성. 이해가 되시죠? 이 불확실성에 대해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주 증시가 변동성을 어떻게 겪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 좀 전해드리면서 기술적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양대 지수 21선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20선 근처에서 좀 싸우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의 경우 20선 위에서 마감이 되긴 됐지만 지지력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시간인 거고 확실하게 지켜준다 혹은 반등이 심하게 좋게 나왔다라고 여기긴 힘든 구간이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선 위에 올라가 있고 아래 꼬리 달려 있고 말아 올려져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다음 주 좀 이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지금 코스피의 경우 또 1, 2, 3, 4, 5거래일째 음봉이죠.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세를 보이는 전강 후약 장세가 보인다는 건데 지금 시장이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코스닥도 그렇고
오전 중에 시장이 좋다가 오후 중에 시장이 계속 약세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되는 시장의 강세를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중 변동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 혹은 예측이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네요. 중국 봉쇄 리스크가 좀 서서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봉쇄 완화에 대한 내용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리스크가 조금씩 이제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 거기서 달러에 대한 환율이 다시금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달러의 강세가 둔화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당장 급하게 막 순매수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매도세가 확실하게 줄어든 게 확인이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지력 테스트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내용들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하루하루 연이은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히 뭐 항공주나 여행,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죠.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뭐 파라다이스, 뭐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이 오늘 꽤나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지해왔던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다음 달 10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보였습니다. 5월 달에 해외 여행을 가는 비율이 전달 대비해가지고 5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기사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점차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 이제 해상운임지수, 제가 전에 BDI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상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 호실적 기대감에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들 뭐 HMM이나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올해 이제 이건 꾸준히 또 조금 도는 테마기도 한데요. 올해는 첫 발병 소식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홍천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고 관련해서는 관련주로 체시스, 뭐 한일사료, 이글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흐름 체크하면서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